예,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이었던 게 이제 7연속 소환이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올 삼성 나오면 너무 속상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7연속은 한 번 보너스를 줌으로써 좀 더 확률의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거를 10연속 소환으로 바꾸는 대신에 4성 이상의 차일드가 100% 나오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환 확률 전체적으로도 많은 조정이 있었고, 예전보다 많은 수치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킬 사용과 전략의 재미 부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스킬의 정체성이 가장 모호했던 직업인 공방형이라는 직업을 삭제하고 디버프 위주의 전략형 직업인 구속형이라는 직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구속형은 다음과 같은 스킬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탈진, 그리고 방어력 하락, 그리고 실명, 공격력 감소, 그리고 지속 데미지, 회피율 감소 등 적의 행동을 제약하는 형태의 디버프 계열 스킬들을 다량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딜러로서도 부족하지 않는 데미지량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보다 좀 더 활용도가 높게 어레인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 외에도 여러 가지 신규 스킬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직업들의 특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방어형이나 공격형, 그리고 보조형, 그 구속형, 그리고 회복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을 만들 때만 해도 이제 그 힐러를 없애자라고 하는 등 되게 그 기존의 그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는 직업 시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본이 워낙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본을 다지지 않은 채 좀 특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구분이 심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방어형이면 HP라든지 방어력에 대해서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중앙에서 탱킹을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격형이나 힐러들도 그런 역할을 뚜렷하게 가지게 해서 캐릭터들의 정체성을 좀 더 뚜렷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보조형과 구속형이 전략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좀 더 특화된 형태로 해서 각각의 직업들을 좀 더 개성 있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저희 게임의 특징인 드라이브 스킬 게이지를 조절할 수 있는 메타를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킬을 쓰려고 하는데 그 게이지를 못 차게 한다든지 줄여버린다든지, 반대로 내가 적의 드라이브 스킬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공방에서의 전략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적 스킬들을 많이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메타 변화 스킬들은 앞으로도 차근차근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본이 다져진 다음에 좀 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스킬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 이름 AI인데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그 유저가 원하는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는 AI 개선, 그리고 직업적 특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AI 배치, 그리고 적의 AI도 역시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장 아쉬웠다고 얘기된 대표적인 게 3가지인데, 스킬이 랜덤으로 선택돼서 이렇게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적의 진화도별, 직업별, 속성으로 스킬을 판단해서 발동하는 형태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불만이 많았던 힐러가 원할 때 힐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차일드 개별로 HP를 판단해서 지금 가장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캐릭터한테 직접적으로 회복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메타 반영이 돼서 방어력이 높은 캐릭터를 빨리 회복해서 우리 팀의 방어력을 굳건히 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추가적인 보조 힐링 형태가 반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능형 같은 경우 구속형으로 바꿔서 적 속성에 불리한 점들을 강화시키거나 하는 형태로 공격적인 상태 이상 전술을 쓸 수 있는 것도
AI가 보조를 하게 됩니다. 적의 버프 상태를 파악해서 스스로 쓰게 되죠. 이거는 내가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PVP 시에 그 다른 유저들이 쓰는 AI에게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PVP가 조금 더 난이도가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직업별 AI가 직업별 스킬이 투입되면 그걸 갖다가 최우선으로 직업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AI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공격형은 이제 위협이 되는 상대 혹은 빨리 죽여야 되는 상대, 빨리 죽일 수 있는 상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집중 공격하게 되고, 방어력은 적군의 공격을 대신 받으면서 스스로 방어를 올리는 형태. 그런 식으로 직업적으로 AI가 별도로 좀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의 일반적인 건데 그동안 약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탄탄히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PVP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고, 그리고 승점 마일리지 보상이 추가되고 리그 구간이 바뀌게 되고요. 앨범하고 유닛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이 돼서 내가 어떤 캐릭터와 어떤 관계까지 이루어지는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소환 마일리지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4호성 소환권을 줬는데 4호성 소환권은 4성밖에 안 나온다 라는 불만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후반까지 마일리지를 채우게 되면 확정 5성 보상 선택권을 드리는 형태로 어레인지가 됐습니다. 한계돌파와 진화재료 수급 시스템 개선을 해서 과금을 하지 않고도 그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면 다 게임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배경 콜렉션 및 관리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배경 역시 유저분들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얻을 수 있는 재밌는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다들 하는 거니까 뭐 이거 한다고 뭐 이렇게 생생낼 거냐, 좀 더 특별한 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이후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컨텐츠 몇 개를 끄집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컨텐츠와 비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온천원인데요. 그전 CBT에서는 메뉴에 이제 이름이 없이 간판만 달려 있었고 고레벨 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렸던 부분인데, 사실 글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온천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부터 라디오 온천, 울려 온천, 그리고 상점들이 있는 온천 마을로 가게 되고요. 온천은 기본적으로 그 부유한 차일드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데, 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외형은 영혼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목욕 수건을 얻어서 캐릭터의 온천 비주얼을 개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치나 어닉스들 주어제가를 획득하는 형태가 되고, 무엇보다 이제 유저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기 레벨에 맞는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비주얼로 캐릭터들이 이제 온천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300여 종의 캐릭터들은 전부 다 온천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요. 목욕 수건을 모아서 그 외형을 오픈하는 형태의 콘텐츠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입욕제를 쓴다거나 해서 서로 이렇게 버프를 준다거나 하는 형태의 콘텐츠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꾸준히 너무 열심히 작업해주신 아폴론의 입욕 장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총선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본 캐릭터는 총선거를 관장하는 브리지드라는 캐릭터인데요. 총선거 시스템이란 사용률이 높은 3명의 캐릭터 중에 사용률이 높은 캐릭터를 수고로 뽑아서 진행하는
실시간 인기 투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후보로는 12명이 우선 선택이 되게 되고요. 12명의 12명의 캐릭터들은 그 플레이 로그를 분석해서 유저분들의 사용량이나 성장률 그리고 인지도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12명을 추리게 되고 2주간의 투표를 통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1주간은 그 엔트리 후보를 정하는 형태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6명이 탈락이 되고 6명이 남아서 다시 한 번 더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본 선거는 이제 월간 정기선거와 연말 총선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거에 그럼 상위권에 올라가면 뭐가 좋냐? 라고 한다면은 상위권 캐릭터 1, 2, 3위를 위시한 상위권 캐릭터들은 기존 외형에서 추가로 S클래스 이상의 등급으로 성장 시에 나타날 수 있는 SS 클래스에서의 전용 비주얼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 비주얼이 만들어진 캐릭터가 또 당선이 되게 되면 스페셜 스킨까지 제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보이스나 이제 추가 시나리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면 주제가나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투 로그를 분석해서 그 사용량에 비해서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면은 스킬 어레인지나 스테이터스 리밸런싱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을 하는 거죠. 요 SS 비주얼은 실제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레이노라고 이제 그 처음에 드미테르 전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내부적으로도 인기가 좋아서 SS 클래스 제작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SS 클래스 제작은 되어 있는 캐릭터도 있지만 투표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특별한 캐릭터들의 에픽 시나리오 추가와 그들을 위시로 한 레이드가 내년 가을 분량까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 가을 할로윈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저희 게임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라면은 게임의 캐릭터나 콘텐츠가 공백을 가질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업데이트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지만 게임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업데이트가 될 에픽 레이드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과 등급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번 타이틀 할 때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캐릭터 너무 야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20년째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지스타 예전에 전작을 전입할 때도 지스타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야하다고 해서 이제 그림을 붙이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20년간의 질문에 대해서 본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유저분들께 설문을 했는데요. 가볍게 선정적이다라고 느낀 분들까지 포함하면 41%의 유저분들이 게임이 약간 야하지 않냐 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그 키치적 에로티시즘의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를 부여받고 싶어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정적인 느낌을 받는 분들의 그 시선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18세 등급으로 런칭 예정입니다. 다만 완전히 야한 게임 만들 거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내용은 아마
소년 점프 수준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 역시도 그 18세라고 해서 굉장히 극단적 성인 작품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니라 표현의 외적 제약, 그리고 표현의 외적 제약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창작자들은 모두 다 그런데 스스로 글이라고 하던 시스템이라고 하건 비주얼이라고 하건 창의력을 스스로 규제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100% 발휘 못하고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데,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18세를 선택했다라는 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진들도 그걸로 인해서 그 위축된 창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18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iOS는 18세 등급이 없던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iOS용은 그 전용 리소스 제작을 통해서 청소년 이용가 버전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청소년 이용가 버전이 당연히 별로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단순히 그림을 야하지 않게 바꾸는 게 아니라 구글 버전과 앱스토어 버전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게 되는 쪽으로 제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플랫폼에 맞는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느 쪽도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그 둘이 차이가 없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철학으로 만들긴 하겠죠. 예, 그러면은 18세 그리고 청소년 이용가 버전으로 서비스가 되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해볼 수 있냐. 수영복도 그렸다고 했는데 여름도 다 지나갔고, 그래서 게임 언제 해볼 수 있냐 말씀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네, 바로 오늘부터 사전 이야기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깜짝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깜짝이 안 됐어요. 스티브 잡스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전 예약 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좀 흔한 것들이긴 하지만 게임 내 재화들, 크리스탈이나 오닉스 골드,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는 2017년형 푸지키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이 들어갔고요.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전 예약 시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판 모나 수영복 스킨을 드리게 됩니다. 수영복 스킨은 이제 사전 예약하신 분들 외에는 다시 게임 내에서 얻으실 수는 없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곳은 destinchild.com에서 사실 수 있거나, 아니면 검색을 하시면 이제 브랜드 검색에서 사전 예약 바로 여기를 보실 수 있고요. 카카오 게임에서도 데스티니차일드를 검색하시면 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둘 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식 런칭은 다음 달인 10월 중 진행 예정입니다. 예. 10월이란 것은 저한테 하는 중요한 약속이기도 하죠. 사실은 원래 2월 달에 서비스를 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는데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은 게임으로 다듬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끝나면은 개발사 약간 불러보시고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답은 저와 코-디렉터님이신 최종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QA 진행을 한 3분만 있다가 진행을